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빚은 방심하면 무섭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빚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분명히 빚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빚이라는 게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죠. 뭐 집을 사면서 이제 대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급전이 필요해서 지인들한테 돈을 빌렸다거나, 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살면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빚을 져본 적이 없어요. 빌려줬다 떼인 적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누구한테 뭐 아니면 금기간에 뭔가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거. 아마 대출을 받았으면 저 역시도 힘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뭐 빚을 진 사람들, 대출 받은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빚진 사람들이 좀 나쁜 행동을 많이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방심을 합니다. 방심을. 빚이 위험한 게 뭐냐면 빚을 진 사람들이 쉽게 방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방심을 하냐? 그러니까 빚을 빌릴 때 최대한 많이 빌리는 그 금액만 생각하고 어떻게 갚아 나갈지에 대한 방법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아파트 연끌이 왜 문제가 되냐?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 아파트 연끌을 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갚을 생각이 없어요. 갚을 목적으로 빌렸으면 그렇게 연끌을 안 했겠죠. 무리하게 대출을 안 받았겠죠. 비트도 그렇죠. 비트도 자신들이 혹시나 이 돈을 완전히 날려먹었을 경우, 어떻게 갚아 나갈지 하는 방법론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날려먹으면 자빠지는 겁니다. 연끌하신 분들 절대 다수가 그런 마인드죠. 이 돈을 어떻게든 내가 매달 뭐 원금 이자 해가지고 어떻게든 갚아 나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집값이 올랐을 때 팔고, 그 팔고 남은 돈으로 뭐 대출을 갚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꼬여버렸죠. 그래서 많은 빚진 사람들이 빚을 지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든 빌려서 자기 필요한데 쓰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갚아 나갈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여자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여성분들은 그 해외여행을 갈 때 돈을 빌려서 간다고 합니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심각한 건데, 근데 빌리고 이제 해외여행 가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갚을지 방법론이 없어요. 제가 봤던 빚진 사람들 상당수는 방심한다는 거예요. 빚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갚아 나가겠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갚겠다, 아니면 매달 뭐 얼마씩 갚아 나가겠다, 그렇게 뭐 플랜을 짜서 어떻게 다 끝내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인정하실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마인드 때문에 빚이 내 숨통을 쥐고 흔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을 지면 빚 때문에 자빠져요. 거의 빚 때문에 자빠집니다. 제가 살면서 빚을 져가지고 이 빚을 잘 갚아 나가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대다수는 빚을 졌다가 그 빚 때문에 자빠져서 빚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걸 정말 숱하게 많이 봤어.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빚진 사람들 싫어하는 게, 힘들면 본인 혼자 힘들지 자꾸 주변 사람을 건드려요. 빚진 사람들 상당수 겁쟁이들이 많거든요. 겁쟁이 쫄보들이 많아. 그래서 자신들이 이거를 극복하기 힘드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 도와달라 그래. 도와주면 안 됩니다. 왜냐, 도와주면 같이 힘들어져요. 자기가 스스로 극복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해낼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자꾸 뭐 가족들, 친척들, 뭐 애인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와주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도와주면 일이 더 커집니다. 대체로. 왜냐, 도와주려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진 사람은 그 도움받은 돈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돈을 써버려요. 그 돈을 날려먹죠. 그럼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돈을 못 돌려받은 사람은 못 돌려받기도 힘들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주변 사람들한테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왜냐하면 생각보다 돈 관련 범죄로 사람이 죽고 죽이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관가해요. 제가 항상 이 지인들한테 뭐 돈거래 같은 거 얘기할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대하다는 거야. 좀 심각한 게 뭐냐면 관대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돈 관련 이제 문제로 살인사건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 혹시 지인 중에 형사나 경찰 쪽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뉴스로 안 나올 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관가하는 게 뭐 지인들한테 돈 빌려가고 뭐 빌려주는 게 뭐가 어때서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범죄가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누가 갑자기 급전이 피하다고 빌려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빌려주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보통 못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빚을 지신 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자빠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빚진 사람들이 빚을 관가해서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지신 분들, 못 일어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더 못 일어나요. 멘탈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참 되게 간단한 건데 계산을 못하는 게 5천만원 정말 우습게 하는데 그거 본인이 벌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걸리는지. 2억 3억 한번 모아보세요. 몇 년이 걸리는지. 둘이서 모으면 당연히 낫긴 하지만 하루 몇 시간씩 360일 일하면서 10년 어디 제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젊으면 저당 잡히죠. 뭐 그게 좋다고 하면 하셔도 좋죠. 안 말립니다. 어차피 남일인데 뭐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뭔가 대출받는 거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들 우습게 생각해. 근데 정작 웃긴 게 뭐냐면 자신들은 1,000만원 2,000만원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 그런 거예요. 요즘 1억이 돈이냐? 야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집도 못 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자신은 통장 잔고에 1,000만원도 없으면서 그만큼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이 돈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돈을 모아보고 그만큼 벌어본 사람은 오히려 돈을 무시하지 않죠.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그 방송에서 그 비투하신 분, 비투해가지고 한 5억인가 날려먹으신 분, 그분 인터뷰를 봤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동생이었으면 뒤통수 세게 때렸을 것 같아. 몽둥이도 그냥 집에서 내보냈을 것 같아요. 천리를 끊어서라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PD가 물어봤겠죠. 왜 비투를 했냐? 비투를 왜 했냐고 하니까 직장 나에서 월급을 버는데 요즘에 뭐 1억 이어가지고 뭐 집도 못 사지 않냐?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려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제대로 모아보고 하는 말일까? 아니면 모아보지 않고 얘기하는 걸까? 모아보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5천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통장에 있는 이제 예적금 5천만원하고 빚 5천만원은 다릅니다. 예. 여러분, 5천만원 모으는 게 쉬울까요? 5천만원 갚는 게 쉬울까요? 5천만원 모으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5천만원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건 맞는데 둘 중에 쉬운 걸 꼽자면 모으는 게 더 쉬워요. 갚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 이자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네. 이자가 훨씬 더 세거든요. 같은 5천만 원이 아니에요. 5천만 원 모으는 거하고 5천만 원 빚을 갚는 건 상대로 달라요. 훨씬 더 다릅니다. 보통 일반 서민들이 5천만 원 빚이 있잖아요. 그럼 은행빚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행빚, 카드빚, 2금융 아니면 4금융까지 다 엮여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서민들이 신용카드 많이 씁니다. 신용카드 금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5%에서 20% 사이입니다. 일반 은행 대출금리도 한 6에서 7% 됩니다. 비쌉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 예적금 있잖아요. 예적금 금리 해봐야 3에서 4%입니다 지금. 특판 같은 거 나오면 5%인데 거의 한 3.5에서 4% 사이입니다. 그럼 어디게 힘들까요? 당연히 빚 갚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5천만 원 이상을 모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수두룩 빽빽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통장 잔고에 5천만 원 이상 본인의 능력으로 모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난이도가 더 높은 5천만 원 빚을 갚는다. 되겠습니까? 될까요? 태반이 5천만 원이 뭔지 몰라. 통장에 5천만 원 찍히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 과정을 모른다니까? 모르는데 갑자기 나한테 5천만 원 훨씬 큰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빚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일반 이제 1군용 거뿐만 아니라 2군용 거, 4군용 뭐 카드론까지 다 있어. 다 있어요. 골고루. 갚아 나갈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웬만한 도끼가 있지 않은 이상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빚을 져가지고 이겨낼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애시당초 빚을 지면 안 돼. 젊은 사람들은. 특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그냥 빚을 지면 들여다서 못 갚아요. 그냥 못 갚습니다. 얼마나 못 갚으면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자신들은 나라에 뭔가 기여한 게 없는데 도와달라고 할까?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빚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젊은 친구들. 빚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가서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빚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 빚은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지시고요. 그리고 빚을 지면서 남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리고 빚을 지지 마십시오. 뭐 빚져가지고 장사하겠다, 빚져가지고 투자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갚을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